자, 뭐 학교 선생님이 1등급은 1등급 맞은 사람들만 풀어봤대 보라 그랬다니까 한 문제, 두 문제 또는 많이 되면 세 문제까지 그러실 것 같네요. 한두 문제는 가능성이 큰데 1등급 맞을 놈만 풀어보라 그랬다니까. 자, 일단 그 1등급 문제 중에서 두 개만 풀게요. 06번 문제 한번 봅시다. 06번. 자, 06번 문제 보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네? 그럼 얘는 사건이 이웃 의자 수의 곱이 12가 아니다잖아. 그죠? 근데 이 말은 적어도 12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곱이 12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지? 3 곱하기 4나 2 곱하기 6. 그래서 얘는 또는이 아니다니까 이게 여사건으로 푸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여사건은 뭐야? 이 여사건은 곱이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곱이 12가 되는 걸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곱이 12가 되는 사건은요 A와 B의 합사건이에요. 뭐냐면 곱이 12가 되는 거 3과 4가 나오거나 또는 2와 6이 이웃한다. 3과 4가 이웃하거나 2와 6이 이웃하면 이웃하는 수의 곱이 1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사건 A라 그러고 이걸 사건 B라 그러면 여사건이 A 합 B가 된다. 그럼 A는 경우가 몇 가지? NA는 사건 A는 자 1부터 6까지를 나열하는데 3하고 4가 이웃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A는 사건 A는 3, 4가 이웃한다. 그럼 1, 2, 3, 4, 5, 6에서 3, 4를 묶어서 원순열로 배열하면 되잖아. 3, 4를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야.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방법 2. 그래서 48개가 되겠다. 그죠? 사건 B는 2하고 6이 이웃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1, 3, 4, 5, 2, 6 얘네들이 묶어서 나열하니까 똑같지. 4팩 곱하기 2는 48. 그런데 얘가 또는이니까 A와 B의 교집합을 빼줘야 되겠지? A와 B의 교집합을.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1, 5, 3, 4, 2, 6에서 얘네들도 이웃하고 얘네들도 이웃하는 건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서 두 번 셌으니까 한번 빼주자는 얘기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3팩토리야.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24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A와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둘이 더하고 이걸 빼니까 72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의 여사건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 사건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네. 전체 사건은 몇 개인데 원형으로 1, 2, 3, 4, 5, 6을 배열하는 가지수니까 5팩토리야. 거기서 지금 이거 72개 120개에서 72개를 빼주면 48가지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사건이 이렇게 합사건으로 돼 있어서요.
뭔가 좀 여러분이 기본을 배우는 단계에서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평가원 문제인가? 예, 6월 모의평가 문제다. 재작년 6월 모의평가 때 여러분이 딱 뭔가 이렇게 그냥 딱 떨어지는 문제라 선생님이 하나 풀어봤습니다. 예? 자,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문제 내기도 좋아. 변형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변형해서 내기도 좋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문제. 예,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예요. 10번 문제는. 예. 자, 재작년 수능 문제였죠. 6월에 이거 나오고 재작년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얘는 왜 풀려고 하냐면 이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포함 배제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걸.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정의역에 1, 2, 3, 4, 5가 있고 공역에 1, 2, 3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도 3개, 얘도 3개, 모두 다 3개의 화살을 쏠 수 있으니까 x에서 y로의 함수는 3의 5제곱 243개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요, 얘네 셋이 다 화살을 만든 함수가 몇 개냐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빼줘. 치역이 원소가 1개인 거. 또 빼줘.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거. 화살 맞는 애들이 한 명만 화살 맞는 거하고요, 2명이 화살 맞는 걸 빼버리면 셋 다 화살 맞는 함수 개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혼자만 화살 맞는 함수는요, 1만 화살 맞는 한 가지, 2만 맞는 거, 3만 맞는 거에서 화살을 혼자만 맞는 함수는 3개가 있는 거다. 그래서요, 이번에 화살을 2명만 맞는 거야. 야, 1, 2만 화살 맞는 함수는 몇 개일까? 얘도 얘네 둘만 쓰고, 얘도 얘네 둘만 쓰고, 얘도 얘네 둘만 쓰고, 얘도 얘네 둘 중에 하나 쓰고, 얘도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써도 2의 5제곱배가 1, 2만 화살을 맞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좀 전에 1, 2만 화살 맞는 걸 세다 보니까 이 안에는 1만 화살 맞는 거, 2만 화살 맞는 것도 섞여 들어가 있지. 지금 이 32개 중에는요, 1 혼자 화살 다 맞는 거하고 2 혼자 화살 다 맞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건 이미 뺐잖아요. 여기서 1 혼자 화살 맞는 거, 2 혼자 화살 맞는 거서 그거 2개를 제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 2 화살 맞는 거, 2, 3 화살 맞는 거, 1, 3 화살 맞는 거, 3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243개 빼기 3개 빼기 얘가 32개에서 2개를 빼니까 30개인데 90개를 빼서요 150개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어려워. 이 개념도 좀 어렵다고. 근데 이 테크닉을 좀 더 어렵게 만든 문제가 10번 문제야.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 문제 나오면 이걸 분할 분배로도 풀고 이렇게도 풀거든요. 근데 이거 풀고 나서 좀 이따 10번 설명할게요. 알았지? 이거 풀어봐 일단. 요거 2문제 풀고 나서 요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10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10번 정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자, 거기 보면 10번은
정의역 x가 1, 2, 3, 4, 5고요. 공역 y는 1, 2, 3, 4야. 자, 그러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의 함수에 대해서 자, 함수값, x의 함수값은 루트 x보다 크거나 같고요. 치역의 원소도 3개만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돼도 안 되고 1개가 돼도 안 되고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3명 정하면 걔네 셋을 다 맞춰야 되는 거지. 근데 일단 얘는 조건 가해보면 fx는 루트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의 함수값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2, 3, 4가 다 돼. 그런데 2의 함수값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1은 쓰면 안 되는 거야. 2의 함수값은 2, 3, 4. 3의 함수값은 역시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4의 함수값은 루트 4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의 함수값은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5는 3, 4 둘 중에 한 명만 써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치역의 원수가 3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공역 y가 이렇게 4개니까요. 나눠서 첫 번째 조건 치역이 1, 2, 3인 경우는 몇 개가 있을까를 쳐보는 거지. 그러면 1, 2, 3, 4, 5가 화살을 쏘고 1, 2, 3이 화살을 맞으면 되겠지, 그세요? 그런데 야 1이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1한테 화살 쏠 수 있는 거는요 1밖에 없죠. 1, 2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1한테 화살 쏠 수 있는 건 1밖에 없다고, 그세요? 그리고 5는요 3하고 4한테만 화살을 쏴야 되잖아. 그럼 얘는요 3밖에 화살 쏠 데가 없어.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1은 2를 써야 되고 5는 3을 써야 되는 거다. 그럼 얘네는 아무나 쏘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2, 3, 4의 함수값은요 2, 3,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가 쏠 수 있는 건 얘네야. 그럼 얘의 선택권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함수는요 몇 개? 2에 세제곱계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얘네 셋이 모두 얘를 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걔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7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를 설명했던 그 개념으로는 봐야 되는 거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치역이 4를 빼는 걸 쳐봤잖아. 그래서 이번엔 3이 빠지면 1, 3, 4가 화살을 맞는 거야. 1, 2, 4가. 그럼 얘는 개수가 얘랑 똑같으라는 걸 딱 눈치를 챘으면 좋겠네. 1, 2, 3, 4, 5가 화살을 쏘는데 화살 맞는 애가 1, 2, 4가 돼야 돼. 그런데 2를 쏠 수 있는 애는 1밖에 없다고. 그래서 1은 2를 쏴야 되고요. 왜냐면 얘는 셋 다 화살을 맞아야 되거든. 1은 아무나 쏠 수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얘를 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치역에 포함되려면 무조건 얘가 얘를 쏴야 된다. 그리고 5가 쏠 수 있는 애 3, 4밖에 없는데 여기 4밖에 없으니까 얘를 쏴야 돼. 그리고 2, 3, 4가 쏠 수 있는 건 2, 3, 4야. 얘네가 화살 쏠 수 있는 건 얘네 둘이니까요.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쏠 수가 있어. 그래서 2의 세제곱계인데요. 모두 다 얘를 쏴버리면 얘가 치역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제외한 7가지가 있겠다고요. 치역이 1, 2, 4가 되는 거. 자, 세 번째로 치역이 1, 3, 4가 되는 경우. 치역이 1, 3, 4가 되는 경우 얘는 1, 2, 3, 4, 5가
134한테 화살을 쏴야 됩니다. 134한테 화살을 쏴야겠네요. 예. 자, 근데 1은 무조건 1을 쏴야지. 왜냐하면 1을 쏠 리가 없잖아요. 얘네들 중에. 그렇지? 예. 그리고 나서 5는요. 얘를 쏴도 되고 얘를 쏴도 되고. 마찬가지네. 야, 2, 3, 4도 2, 3, 4를 쏠 수 있으니까 얘네 두 명을 쏠 수 있는 애는 얘도 두 명을 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2의 4제곱기가 되는데요. 거기에는요. 얘만 쏜 게 들어가 있겠지. 얘만 쏜 것도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16개 중에. 그래서 그거 2개를 빼야 돼서 얘는 14가지가 되겠다고. 14가지밖에 없죠. 야, 지금 얘는 얘를 꼭 쏴야 되면 얘네 4명이 얘를 쏴도 되고 얘를 쏴도 되는데 셋 다 화살을 맞춰야 되니까 얘만 화살 맞은 거, 얘만 화살 맞은 거를 빼야 된다고 해서 14개라고요. 이 새끼들 이해 잘 못하네. 뭐 이해 안 되는 건 좀 이따 더 물어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조건나 마지막으로 4번째 치역이 2, 3, 4이고요. 치역이 2, 3, 4인 경우가 조금 어렵네요. 예. 치역이 2, 3, 4인 경우가. 자, 치역이 2, 3, 4가 되면 1, 2, 3, 4, 5가 2, 3, 4한테 화살을 쏘는데 1도 2, 3, 4 쏠 수 있고 2도 2, 3, 4 쏠 수 있고 3도 2, 3, 4 4도 2, 3, 4를 쏠 수 있는 5만 2를 못 쏜다. 그세요? 예. 그래서 얘는 둘로 나눠서 첫 번째 5가 4를 쏠 때를 따져 보는 거예요. 예. 5가 4를 쏴. 그리고 나머지 4명은 2, 3, 4를 쏠 수 있으니까 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쏴도 되고 이렇게 쏴도 되고 이렇게 쏴도 되고 이렇게 쏴도 되고 3의 4제곱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얘만 쏜 거 안 되고 얘만 쏜 거 안 되고 얘만 쏜 거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안에는요. 얘도 얘네 셋 중에 한 명, 얘도 얘네 셋 중에 한 명, 얘도 얘네 셋 중에 한 명, 얘도 얘네 셋 중에 한 명을 쐈는데 그래서 3의 4제곱인데 이 안에는요. 모두가 얘를 쓴 거, 모두가 얘를 쓴 거, 모두가 얘를 쓴 게 들어가 있다고. 그건 치역이 2, 3, 4가 안 되겠지. 치역이 2, 3, 4가 된다는 거 얘네 셋 다 화살을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한 개니 3가지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것도 빼줘야 돼. 치역의 원소가 2개인. 자,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야 모두 다 얘를 써. 모두 다 얘네 둘을 쏴. 그럼 얘를 쐈으니까 상관없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 4명이 모두 다 얘네 둘을 쏜 거는 상관이 없다고. 치역이 얘네 셋이 나와. 그런데 5가 일단 4를 쐈잖아. 그래서 얘를 쐈잖아. 4를 쐈잖아. 그런데 얘네 넷이 얘네 둘한테만 화살을 쏘는 거야. 이렇게 쏠 수 있고 이렇게 쏠 수 있고 이렇게 쏠 수 있고 이렇게 쏠 수 있고 2의 4제곱개가 있는데 걔는 치역에 얘가 포함이 안 돼서 치역이 2, 3, 4가 될 수가 없다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좀 전에 풀었던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 예. 그래서 2의 4제곱개인데요. 근데 이 안에는요. 얘만 쏜 거, 얘만 쏜 것도 들어있는데 그거 이미 여기서 뺐지. 그래서 그거 2개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빼줘야 되겠다고. 그런데 치역이 2, 4인 게 요만큼이면 치역이 3, 4인 것도 딱 그만큼이라고 빼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F5가 3을 쏜 경우, F5가 4를 쏜 경우 따졌는데 3을 쏜 경우에도 따져보면 똑같이 3n 제곱 빼기 3개 빼기 2n 제곱 빼기 2 곱하기 2 이런 경우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14개. 얘는 몇 개야? 81에서 3 빼고 얘는 16에서 2 뺀 14를 2배 하니까 28개. 그럼 31개를 빼니까 얘가 50개다. 그럼 얘도 50개잖아. 그래서 128개가 답이 되는 겁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좀 겁나 어렵지, 그죠? 근데 좀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그거보다 난이도가 좀 높죠.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문제 있잖아요. 이거 풀기 전에 그거를 선생님이 재수생들하고 수업할 때 꼭 수업을 하는 내용이야. 기본 수능 수업에서 요 테크닉을 익혀놔야 된다. 1년 동안 확률 통계 문제를 수능 대비로 막 풀다 보면 뭐 한 3-4번 만나게 되는 문제풀이 테크닉이에요. 그게 필수로 알아야 되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이름이 없으면 얘를 부르기가 나빠갖고 포함 배제의 원리는 뭐냐면 여기서 뺀 건 여기서 또다시 빼지 않는다. 포함 배제의 원리란 뜻이 야 치역이 1개인 걸 여기서 뺐잖아. 여기서 치역이 2개인 걸 빼기 위해서 이걸 계산했는데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빼주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포함 배제 원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영상 찍어놓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봐요. 알았지? 앞에 거부터. 그래서 1등급 문제 중에서 요거 2개만 한번 이해를 해봐요. 둘 중에 하나 나오면 괜찮잖아. 하나가 안 나오더라도 문과생들, 이과생들 선생님이 물어본 이유가 이거야. 수능 대비 갈 때는 꼭 알아야 되는 문제라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문과생은. 문과생은 확통으로 수능 대비를 가야 되잖아. 문과생들이 이 테크닉 꼭 알고 있어야 돼. 올 겨울에 다 풀 문제야. 다시 여기 1등 문제들이. 네, 실시하세요. 자, 39번 풀이를 해볼게요. 확률을 구하는 경우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돼. 자, 39번은 집합 x가 1, 2, 3, 4예요. 그럼 얘 부분 집합은요. 예. 원수가 4개니까 이게 4제곱개인데 공집합을 하나 빼면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 15개가 있어요. 자, 이 15개의 집합을 가져다가 차례대로 A, B, C에다 배열을 하는 거야. 뭐 여기에 1이 들어간다. 뭐 여기에 3, 4, 여기는 1, 3, 4. 뭐 얘네들의 부분 집합 아는 거랑 갖다 여기가 배열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이 1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는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15개. 여기는 14개죠. 왜냐하면 A, B, C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거기 보면은요.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5개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4개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3개야.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그런데 얘가 이것들 중에 요걸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걸 만족하는 집합은 첫 번째는 이 4개의 원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면 A, B, C는 서로 다른 집합이 되고요.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된다. 이걸 만족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집합을 만드는 방법은 1, 2, 3, 4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집합 A는 원소 1을 갖는다.
집합 B는 원소 1, 2를 갖는다. 집합 C는 원소 1, 2, 3을 갖는다가 돼서요.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죠? 원소 1, 2, 3, 4, 4개를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무조건 A, B, C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몇 개가 있어? 4팩토리얼 24개가 되겠지. 1, 2, 3, 4를 순서를 바꿔놓을 테니까 24개가 되겠지. 자, 두 번째는요. 여기 하나가 안 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두 개. 또는 여기다 하나, 여기다 두 개, 여기다 하나 넣는 거야. 또는 여기다 두 개,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 밖에는 빵개를 넣어.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이렇게 넣어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1을 넣고 여기다는 2를 넣고 여기다는 3, 4를 넣으면 어때? 집합 A는 원소 1을 갖고 있고요. 집합 B는 원소 1, 2를 갖고 있고요. 집합 C는 1, 2, 3, 4를 갖고 있어서 이걸 만족한다고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가 두 개를 넣고 얘나는 다른 스타일이지. 여기 하나 넣었는데 그죠? 그래서 요렇게 넣는 방법. 요렇게 넣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야, 여기 넣을 거. 얘네 넷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는 방법은 4가지.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넣는 방법. 여기다 하나 넣었으니까 3개 남았잖아. 그지? 요거 4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 방법이 4가지인데 넣고 나면 3개가 남아. 3개 중에 여기다 하나 넣는 방법은 3가지. 그리고 나머지 2개를 여기다 넣으니까 12가지가 있다. 요렇게 숫자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근데 그럼 요것도 똑같이 12가지. 얘도 똑같이 12가지가 되겠지.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나머지 여기다 넣고 여기다 뽑아놓고 여기다 뽑아놓고 나머지 2개 여기다 넣고 그래서 이게 36개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 2개를 합치면 60가지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은 15 곱하기 14 곱하기 13분의 60. 요렇게 약분하면 4. 요렇게 약분하면 7하고 2가 돼서 91분의 2가. 요 조건을 만족할 게 되겠습니다. 이건 2021년 9월 모의평가 문제였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가서는 그 다음 문제는 50 몇 번이야? 5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가 질문한 문제 아니니 이거? 네가 질문할 문제를 너 없을 때 풀었네. 어디 갔었어 이런? 아니 알겠습니다. 말 돌리지 말고 이씨. 이미 영상 찍어놨으니까 영상 보고 또 풀고. 자, 52번 문제. 자, 52번 문제는요.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죠? 1부터 7까지를 나열하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4의 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적혀 있다. 5의 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적혀 있다. 그러면 일단 4의 옆에 5의 옆에 수를 배열하고 그걸 갖고 또 배열을 하는 거지. 전부 7개니까 여기 하나 더 있겠다. 근데 4의 옆에는요 4보다 큰 수니까 얘네가 여기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을 여기다 넣는 방법 몇 가지? 2가지가 있겠다. 그치?
자, 5의 양옆에는요 5보다 작은 수 중에 4는 이미 썼으니까 얘네 3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가 되겠지. 여기 넣는 숫자 셋 중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넣는 숫자 나머지 둘 중에 하나 넣어서 그래서 6가지가 되겠지.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요.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기가 돼.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하는 변수가 되는 거야. 3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2개를 넣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얘랑 얘를요 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근데 그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4하고 5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좀 4보다 큰 수, 5보다 작은 수니까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4보다 큰 수, 여기다 5보다 작은 수를 넣는 거예요. 6, 7을 여기다 넣고 1, 2, 3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요거를 묶고 그럼 4개 썼으니까 3개가 더 남겠지. 이걸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4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2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가지다.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되죠. 물론 자리 바꾸면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를 나열하는 4팩토리얼.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답니다. 그럼 얘는 확률이 분모는 7팩토리얼, 분자는 얘랑 곱하면 4잖아. 얘는 3이고 그제야 4팩토리얼 곱하기 3 곱하기 4팩토리얼. 얘는 이게 얼마야? 12 곱하기 4팩토리얼. 왜 이렇게 식을 썼는지 알죠? 4팩토리얼로 약분하면 7, 6, 5 남고 4팩토리얼로 약분하고 4팩토리얼로 약분해서 이렇게 풀라고 요거 둘이 약분해서 3 남는데 또 약분하면 2가 돼서 여기 1만 남고 14분의 1 조건을 만족한 확률이 되겠답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였어. 자, 2문제 풀어보시고 나면 4문제 남는데요. 선생님이 아직 그 문제들을 나도 못 풀어봤어. 1등급 푸느라고. 그래서 4문제. 내가 10분 풀고 질문하고 풀고 10분. 그래서 앞으로 4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자, 풀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54번, 55번 풀어보죠. 54번 문제. 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A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A가 1, 2, 3, 4고 B가 1, 2, 3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3의 4제곱이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선택권이 3개씩이니까. 자,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데 F1이 1이 2보다 크거나 또는 F의 치역이 B가. 뭐야? 이거 좀 아까 봤던 거잖아. 치역이 B가 되는 방법. 그래서 얘 또는 얘니까 얘를 사건 A, 얘를 사건 B라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금 이게 구하라는 게 PA야 B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NAE 더하기 NB 마이너스 NAB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다. 그럼 A는요 1의 함수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1이 얘를 쓴다는 소리잖아. 그치? 얘는 아무나, 얘도 아무나, 얘도 아무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54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사건 B는요. 얘네 넷이 화살을 얘한테 쏴야 되는데 치역이 얘가 되는 경우는요. 예. 전체에서 치역이 얘거나 얘이 세 개를 빼주고 치역이 얘가 되는 경우는요. 얘도 얘네들, 얘도 얘네들, 얘도 얘네들, 얘도 얘네들을 쏘는 2의 4제곱계가 있는데 그 안에는 치역이 얘인 것과 얘인 것이 들어있어서 두 개를 빼면 되겠지? 근데 얘가 치역이 요렇게 될 때, 요렇게 될 때, 요렇게 될 때 세 가지를 따져야 되니까 이건 아까도 풀었던 거고요. 책에는 분할 분배로 얘를 푸는 방법이 나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이 치역이 정해진 함수는요. 분할 분배로 푸는 방법도 있고 포함 배제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포함 배제를 확실히 알아놓으라고 이걸. 이해를 하라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얘는 27개. 아니 81개. 빼기 3개. 얘는 16 빼기 2는 14 곱하기 3, 42니까요. 이걸 빼주면 36가지가 나오겠다. 81에서 45를 빼면서 얘는 36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하고 B의 교집합. A하고 B의 교집합은 뭐냐면요.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쏘니까 첫 번째 1이 2를 쏠 때 그러면 1, 2, 3, 4가 있는데 1, 2, 3 중에서 얘가 얘를 쏴. 자, 그리고 치역이 B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를 따져야지? 그럼 1이 함수값을 결정했으니까 얘는 셋 중에 한 명, 셋 중에 한 명, 셋 중에 한 명을 쏘는 3의 세제곱에서 치역이 얘네 모두 얘만 쏘면 안 돼. 얘네 모두 얘만 쏘면 안 돼. 얘네 모두 얘만 쏘면 안 되지. 그걸 빼요. 또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거.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거. 야, 지금 얘는 이미 화살을 맞았으니까 얘네 셋이 모두 얘네를 쏘는 건 상관없어. 얘네 둘만 쏘면 안 되지. 그걸 빼야 돼. 그럼 얘네 셋이서 모두 얘네 둘을 쏘는 경우는요. 2의 세제곱계잖아. 그치? 그 중에서 얘만 쏘는 거, 얘만 쏘는 건 여기서 이미 뺐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제외하면 얘가 얘네 둘만 쏘는 거야. 근데 치역이 2개일 때 얘네 둘만 쏘아도 안 되는 거니까 걔도 똑같이 2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야? 27개에서 3개 빼고 8 빼기 2는 6이 12개 빼주면 15개일 거니까 12가지. 요게 12가지가 나와. 그런데 두 번째 F2, 3이 될 때도 12가지가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요 24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81분에 66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고. 알았지? 얘네 해설하고 선생님이 좀 크기가 다르니까요. 선생님 해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세 문제 남았는데 세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자, 55번 문제. 자, 55번 문제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하는데요. 곱이 5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럼 5-10을 반드시 뽑아야 돼. 그리고 합은 3의 배수래. 합이 3의 배수면 팀을 세 팀으로 나눈답니다.
3의 배수 팀, 3의 배수보다 1 큰 팀, 3의 배수보다 2 큰 팀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A1은 3의 배수가 1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팀, 2인 팀, 3인 팀으로 나눠주면 얘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요. 여기서 세 개를 뽑아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는 네 가지가 있어. 야, 합이 3의 배수라면 3의 배수만 3개 뽑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를 3개 뽑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를 3개 뽑거나 그럼 나머지만 생각하면 얘는 나머지가 다 3의 배수를 가지고 야, 2 남는 애를 3개를 더하면 합이 6이 되잖아.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1인 애를 3개를 뽑으면 1 곱하기 3은 3이니까 또 3의 배수가 채워진다고. 나머지가 1인에, 2인에, 0인에를 더하면 합이 3이 돼서요.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예요.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뽑을 때 5나 6을 뽑는 방법은 없지. 자, 여기서 3개를 뽑으면 3의 배수가 되긴 하는데 걔네 곱하면 5의 배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요? 자, 이렇게 뽑으면 얘는 셋을 뽑는 거 한 가지. 조건 만족? 조건 만족이다? 자, 이렇게 뽑을 때는요. 여기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얘 말고 여기서 2개를 더 뽑으면 되지. 그치? 얘는 꼭 뽑아야 되잖아. 합이 5의 배수가 되려면. 그래서 여기서 2개를 뽑는 3C2. 세 가지 이렇게 뽑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을 때요. 얘나 얘를 뽑거나 얘를 뽑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하나 뽑는 방법, 여기서 하나 뽑는 방법, 여기서 하나 뽑는데 빼줘. 얘네를 안 뽑는다. 얘네를 안 뽑으면 5의 배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5의 배수가 안 되는 걸 빼고 나면 남는 건 다 5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뭐 얘를 뽑고 하나를 뽑는 방법은 3가지. 얘를 빼고 하나를 뽑는 방법은 2가지. 여기는 뭐 3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36에서 18을 빼주니까 얘는 18가지가 되네. 그래서 요거를 더한 22가지가요. 1부터 10까지는 3개를 뽑았는데 합이 3의 배수면서 곱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2가지가 되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3이지 10개 중에 3개 뽑기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더라? 10시 3이 19, 8 나누기 3 땡땡땡땡 3, 4 120분의 22 60분의 11이 확률이 되겠답니다. 잘 풀어주고요. 좀 이따 두 문제 풀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 두 문제. 자, 두 문제 풀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8번. 주머니 안에 카드가 5장이 있는데 별 표시 있는 게 2개가 있다. 여기서 2개 꺼내요.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또 2개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카드에다가 스티커, 별 모양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별 모양 스티커를 3개 붙이는 게 존재할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첫 번째 경우에 얘네 둘을 2번 다 뽑는 거야. 요 그룹하고 요 그룹에 대해서 2번 다 여기를 뽑는 거지. 그러면
전체 5개 중에 2장을 뽑는데 요거 2개 모두를 뽑고 두 번째에도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2개 모두를 뽑으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 돼서 100분의 1이 돼서 그러면 별 스티커가 붙은 게 3장 붙은 게 2개가 생기는 거야. 두 번째로는요. 처음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처음에는 얘네 둘 뽑고 얘는 안 뽑고 처음에는 얘네 둘을 뽑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뽑을 때는요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뽑고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지. 두 번째 뽑을 때 둘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뽑으면 얘는 1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6이니까 얘가 100분의 6이 되겠죠? 100분의 6이 되겠다? 예. 그러면 얘는 스티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경우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나머지 스티커는 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얘는요 하나는 별이 3개 그리고 어떻게 돼? 이쪽에서 하나 뽑았으니까 하나는 별이 2개 그리고 이쪽에 별 하나 있는 애가 나오겠다. 그렇지? 야 얘는 2번 뽑힌 거고 얘는 한 번만 뽑힐 거고 얘는 한 번 뽑힌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놈만 지정해서 2번 뽑는 건데요. 일단 5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처음에는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5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처음에는 5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야. 그러면 2C1 곱하기 3C1.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았으니까 별이 이렇게 되는 애가 생겼겠지. 그죠? 두 번째는요. 얘를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두 번째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얘 별이 하나 있는 애를 반드시 뽑아서 별을 주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는 거야. 그럼 스티커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요거 둘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다.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요. 100분의 6, 4, 24가 돼서 그렇게 될 확률은 100분의 3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마지막 문제 풀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네. 자, 마지막으로 59번.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조금 잘못 풀었는데요. 조금 의문스러운 데가 있어서 풀다가 좀 그랬어. 자, 59번 문제는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2번 뽑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15C2, 첫 번째 6C2, 두 번째에도 6개 중에 2개를 또 뽑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15,
22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뽑은 두 수로 이런 집합을 만드는 거지. 두 번째 뽑은 두 수로 이런 집합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을 확률인데 사실 이걸 따지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사건 공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합니다. 예. 그러면 처음 뽑은 두 수로 만든 집합과 두 번째 뽑은 두 수로 만든 두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따지죠. 첫 번째 A2 빼기 A1이 1이 되는 경우. 두 번째가 A2 빼기 A1이 2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A2 빼기 A1이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야, 만약에 A2 빼기 A1이 4가 되는 경우는 2하고 5를 뽑거나 2하고 6을 뽑는다가 되거든. 그럼 B를 어떻게 뽑아도 공집합이 이 공집합이지. 공집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따지고요. 자, 두 수의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1과 2를 뽑는다. 2와 3을 뽑는다. 3과 4를 뽑는다. 4와 5를 뽑는다. 5와 6을 뽑는다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뽑아야 겹치는 경우가 없을까?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두 개를 뽑으면 겹치는 경우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42개. 얘 같은 경우 여기서 두 개를 뽑으면 겹치는 게 없겠지.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뽑거나 요렇게 뽑는 두 가지에 겹치는 경우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뽑을 때는 요것 중에서 두 개를 뽑을. 요렇게 됐을 경우는 B1, B2가 요것들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가 되겠어. 얘를 빨리 계산해 보면 6, 3, 2, 3, 6이 돼서 다 합치면 20가지가 되겠다. 똑같이 이번에 A1과 A2의 숫자 차이가 2가 되는 거예요. 1, 4, 2, 4, 3, 5, 4,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요 4, 5, 6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겹치는 게 없을 거고요. 얘는 5, 6을 뽑는 한 가지밖에 없고 얘 같은 경우 1, 2를 뽑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얘 같은 경우 1, 2, 3에서 두 개를 뽑는 32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8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일단 A1, A2를 결정해 놓고요. B1, B2를 뽑아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수의 차이가 3이 되는 경우 1, 4 뽑는다. 2, 5 뽑는다. 3, 6을 뽑는다. 얘는 5, 6 뽑는 한 가지. 얘는 없죠. 어떻게 뽑아도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얘는 1, 2를 뽑는 한 가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A1, A2를요 이렇게 정해놓고 B1, B2를 어떻게 뽑아야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다 세어볼 수 있었겠다. 그래서 답은요 225분 32죠. 이거하고 이거 약분하면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아니지 5로 약분 아이씨 맞지 15 곱하기 15니까 약분하면 15분의 2가 답이 되겠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데요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원래 확률은 1 빼기 15분의 2에서 15분의
13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예. 네. 여기까지 후딱 마무리해서 풀어보고요. 꼭 풀었던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도록 하세요.